안녕하십니까. 제주부동산 빅리치의 예하수장입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1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적용을 받아서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서 여러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타 자료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이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논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라는 한 가지 논점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10조 1항부터 3항까지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4항부터 5항까지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0조 1항에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보증금이나 그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계약 내용, 조건을 그대로 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계약 기간이 3년이었다면 그대로 3년이 다시 연장이 되고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갱신이 된다는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해서 요즘은 핸드폰이 다 녹취가 됩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임대인의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대로 녹취만 해두셔도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사하지 못해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때 이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모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 환산보전금이 일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느냐 이하냐에 대해서 나누시는데요. 일단 환산보전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월세 임대료가 있는데 이 월세 곱하기 100의 기존 보증금을 더하시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 되겠죠. 이 1억과 기존 보증금 1억을 더해서 2억, 이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는 9억, 또 경기도에 있는 과밀억제 권역이나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그리고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의 과밀억제 권역을 제외한 안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와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만,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액 이하일 때 그리고 이 기준액을 초과할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준액 이하일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액을 초과했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의 묵시적 갱신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의 묵시적 갱신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기준액 이하라고 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보면 10조 4항과 5항에 있는데요. 그 기간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보고 임대인은 이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을 보시면요. 민법은
639조와 635조를 보셔야지 되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임대인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 과연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죠. 이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는데 몇 군데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답변, 명쾌한 답변 역시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하죠.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또 몇몇 여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명쾌한 답이 없는 게 현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급심 판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해서 어떠한 법조인들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답변을 내려줄 수 없다라는 게 현 상황인 겁니다. 더 이상 뭐 많은 자료를 찾아보셔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많은 법조인 분들에게 여쭤보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해석을 내리자면 환산보전금이 일정 기준액 이하여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의 적용을 받을 때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도 그러한 의미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일정 기준액 이상이어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돌아와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를 받는다?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셔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모든 임차인 분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법이 그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에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다른 법조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개하면서 겪는 그러한 실무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주부동산 빅리치의 예하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